창직을 통한 전문성 확보인데요. 특히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는 그 분야의 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분야는 누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셀프 인턴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안목과 핵심 어떻게 보면 역량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직 단계에서 전문적인 안목의 그 필요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공적인 사업 로드맵 수행을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또 노하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창업대학원은 그러한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도 좋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이 대학원 과정에서 이 창직 단계를 준비하고 이것을 실제로 이 대학원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뭐 50대 60대가 될 수도 있는데 각자 사정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로드맵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또 취업이나 이런 경험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취업을 통해서 또 아니면 내가 이론적으로 학위를 통해서 또는 처음에는 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누가 돈을 주고 나를 고용을 안 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안 받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밑에서 도제 형식으로 봉사를 통해서 일을 또 배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사소하지만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걸 하더라도 남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책으로 출판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또 일이 더 많아지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자기 분야에 더 전문가가 되어가는 그런 선순환을 일으키는데 책에서 제가 책을 하나 추천을 하면 아웃라이어라고 있습니다. 그 아웃라이어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1월생이 있고 12월생이 있는데 1월생이 12월생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아웃라이어에서 하나의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급생들이 신체적으로 더 유리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기회를 좀 더 갖게 되고 주전으로 운동선수를 하더라도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주로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 8월 달, 9월 달 때 보통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보면 7월 달에 이렇게 저 아이스하키 선수들 같은 경우 캐나다에서 보통 이제 7월 달에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성공한 선수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학기가 한 7월 이후 8월 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같은 동급생들 보면 그 다음에 7월 달까지가 같은 동급생이 되다 보니까 이 7월 달 학생들의 신체적 조건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7월달 이렇게 생일을 가진 사람들이 메이저리그 주전들이 많답니다. 그 이유가 거기도 이제 늦게 하반기에 학기가 시작됨으로 해서 같은 동급생들 중에 그 다음 해에까지 이제 학생들 모집해서 늦게 태어난 학생들도 있고 빨리 태어난 학생도 있는데 그 빨리 태어난 학생들이 더 신체적 조건이 좋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더 좋은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그 동급생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점점 기회를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창직 단계에서 내가 그 분야에 앞서가면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습을 할 기회를 가지려면 취업이나 학위, 봉사, 출판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 역량을 쌓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노하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전문성을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주위로부터 누구나 인정을 받으면 그때는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퍼스널 브랜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새로운 분야에서 창직 단계에서는 누구도 인정을 안 하니까 돈을 받고 하진 못하지만 그때는 이제 뭘 해야 되죠? 또 다른 부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과 학위, 봉사 이런 것들을 출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브랜드를 하면서 생계를 책임을 지면서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퍼스널 브랜드가 이렇게 점점 하면 이 내가 새로 개척하는 분야의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 내가 하기 싫지만 하는 그런 부업은 이제 접고 이제 내가 하는 새로운 분야에서 퍼스널 브랜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그 분야에 이제 수요를 아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리고 경쟁자 대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이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컴퓨터 시장을 통해서 아이템을 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도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고 그 사업을 가지고 이제 전략 방향 그 회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를 찾아내고 그 다음 제품 수준에서 이제 고객을 찾고 그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을 STP, 4P 플러스 3P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사업 타당성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요까지가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아서 5단계 제품 개발 상품화를 하는 거죠. 이게 아이디어 개발 단계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업 단계로 가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제품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시작했지만 그때는 이게 이제
개발 단계다 보니까 내가 그 분야의 어떤 상품 유통이나 내가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제품을 이제 상품화 시켜서 사업화 시키면 판매를 하면은 이제 이런 유통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본격적인 창업 단계라고 이걸 사업화 단계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창직 단계를 통해서 혁신적인 분야를 개척을 하고요. 그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린 스타트업을 통해서 내가 좋은 제품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당장은 어려우니까 그 분야의 용역이나 상품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제품 비즈니스 판매라는 창업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성공적인 창업 로드맵입니다. 창직 창업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대별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이제 알아보는데요. 기업가 정신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창직 단계에서 경력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 어떤 역량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창업 전문 역량 또는 창업가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술 사업화 로드맵 상에서 다양한 어떤 개발 핵심 목표가 있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여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이 핵심 성공 요인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이건 다른 말로 장애 요인이죠. 이걸 허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다양한 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한 13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18개의 허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문제를 예측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는 그런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데 이것들이 처음에 이런 창업대학원에서 창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시장 규모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시간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일어나는 단계 전에 이런 창직 단계를 통해서 이 창직 단계를 통해서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창직을 해서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단계에서 이제 제품 개발 투자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5단계까지 6단계 이렇게 일어나는데 요게 뭐냐 하면 1단계부터 이 9단계까지 요 단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제품화 9단계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제품으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요 파란색으로 된 요건 뭐냐면 전체 시장입니다. 이 시장 성장 곡선인데 내가 이런 초기에 없는 시장 분야에서 내가 초기에 진입해서 그때는 경쟁자들이
누군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그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셀프 인턴을 통해서 이런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를 거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창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봉사, 학위 또는 이제 출판 이런 걸 하면서 부업을 하면서 버티면서 이 분야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이럴 때 이제 제품이 이제 성장 단계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되는 시점에 나도 이제 제품이 이제 론칭이 되는 거죠. 이 시점에 론칭이 돼서 그 시장 세어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숙기에 되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회수 단계를 거쳐야 했고, 그리고 아까 그 전에 이야기했듯이 12단계에서 12단계에서 다시 처음과 같은 그런 투자를 통해서 또 이런 성장 곡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성장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방향성이 생겨서 이렇게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하진 않는다는 게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